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저 터널 내 바닷물 주입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정부가 수산물 안전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방침을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할지 전문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이제 2주 동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시작을 네. 했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건 이제 방류를 위한 준비가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시설은 예. 운전하기 전에 시운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시설의 경우에는 그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 물질에 오염되고 나면은 이제 뭐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사선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한 물로 먼저 시운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오염수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렇죠. 물로 예, 하는 거군요. 네.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시운전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냥 한번 운전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죠. 이제 어떤 부품이 고장 났다거나 네. 뭐 필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때 뭐 차단을 하는 훈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이제 2주 정도 걸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나와주신 것도 그렇고 사실 이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뉴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일까 되게 사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원전 오염수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도쿄전력이 이제 공개하고 있는 예. 자료, 그다음에 IAEA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네. 이제 그걸 이제 여러 단계로 이제 걸릅니다. 예. 예컨대 이제 뭐 망에다 걸르기도 하고 알프스라는 필터도 걸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걸르고 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세슘, 스트론튬, 우라늄 이런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러지지 않는 게 이제 삼중수소가 남아 네, 있는 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걸러진다 하더라도 이제 전혀 0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배출 기준치 이하로 이제 걸러지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삼중수소수라는 게 결국은 삼중수소라는 게 수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외견상으로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필터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삼중수소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삼중수소를 이제 그 필터를 통과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우리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베크렐 퍼 리터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준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 상태를 우리가 보통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오염수에서 이제 처리수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6만 베크렐이 이제 우리가 음용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용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걸 이제 6만 베크렐로 배출하는 건 아니고 이걸 갖다 물을 이제 40배 더 희석을 해가지고 1,500베크렐 수준으로 이제 낮춰가지고 희석을 이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보통 그 음용수 기준의 한 뭐 8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상태로 이제 방류를 하게 되고요. 방류 지점에서부터 한 2-3km 정도가 떨어지면 네. 이제 해수랑 자동으로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한 3km 정도 지나면 1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1베크렐 퍼 리터는 우리 빗물에 자연적으로 섞여 있는 삼중수소의 양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수 수준으로 이제 한 3km 정도 해역을 벗어나면 한강수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가 되고 이제 물을 이제 40배 섞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동위원소들도 이제 배출 기준보다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둘러봤고 실제로 뭐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좀 충분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네. 국가 간에 네, 이제 네.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검사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내 시설의 수준에 준해서 검사를 하라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시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네네. 사실은 뭐 이번에 일본에서 시찰단을 허용한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땐 이례적인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경우에는 시찰단들이 민간이 주도했지만 이번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네네.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단장을 현지 공무원을 이제 단장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어떤 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쿄전력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이제 그 일본 경제산업성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예. 또 IAEA의 그 우리 미션 레포트라는 것들도 IAE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보를 한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공개된 정보는 이제 국민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과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개된 정보가 정말 실제냐 하는 것들인데요. 예. 그거는 뭐 일본이라는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발표하는 거니까 네. 믿어줘야죠. 네. 방류를 이제 30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기에 그럼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라는 것이 예. 뭐 이 후쿠시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액체 폐기물을 방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공장에서도 네. 폐수가 나오면 그 농도를 낮춰서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본에 그 보관되어 있는 그 삼중수소라든지 네네. 어떤 동위원소의 양이 굉장히 지금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네. 그때는 뭐 아무런 처리 시설이 없이 막 방류를 했잖아요. 하루에 한 300톤씩 방류를 했는데 예. 그때 방류했던 양의 지금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수준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30년 동안 천천히 방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요?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주신 그 30년 동안 이제 방류하고 희석하는 이제 설비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공사 중인 상황인 거죠? 공사 이제 끝나서 이제 시운전에 들어간 거죠. 시운전에 네.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럼 30년 동안 뭐 고장이 없을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잠깐 문제가 생겨도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실은 이제 이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전체 과정은 예. 맨 처음에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방사성 농도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거르는 과정들이 있죠. 뭐 알프스라는 필터도 네네. 거치고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오면 다시 또 그걸 갖다 방사성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에 담을 때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류 직전에도 또 측정을 해서 여러 차례 측정을 하는군요.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방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스템이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알프스라는 필터만 쳐다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장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맥히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예. 교환하는 동안에 무슨 오염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실은 이 시스템 전체를 보시면 네. 최종적으로 어느 농도 이상이면은 방류하지 않는다. 예. 마지막으로 측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가운데 한두 개만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릿을 한쪽으로만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만 보겠다는 거는 마치 오염수를 알프스 필터를 거치고 바로 방류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오염수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높으면 내보내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IAEA도 이제 최종 보고서를 이제 곧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IAEA에서는 그럼 그동안 어떤 것들을 좀 검증을 한 거고 최종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그럼 담기게 되는 건가요? 우선 IAEA 보고서는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지금 5개인가 6개가 그래요. 예, 예. 저는 그중에 한 3번째인가 4번째 거를 뭐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좀 잘 못 봤는데 예. 생각보다 보고서가 디테일합니다. 약간 뭐 20, 30쪽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가서 보니까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네. 가서 내가 뭘 확인했고 뭘 토의했고 뭘 질문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IAEA가 이제 그쪽에서 제공하는 샘플만 가지고 예. 검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 있는데 그 보고서에 실제로 보시면 인디펜던트 샘플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AEA가 직접 샘플링을 해가지고 오염수 검사를 하고요. 또 예. 이제 그 오염수 같은 경우에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검사가 잘 안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차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몇 개 나라가 동일한 샘플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IAEA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뭐 방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에 한 대여섯 가지 처리 방식을 고려를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 분석도 하고 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IAEA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IAEA라는 기구 자체가 애초에 좀 네. 약간의 편향성이 그렇죠. 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일본이 뭐 그 멤버십 그 회비를 예, 많이 예, 내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일본 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하고 하는데 그건 뭐 국제기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생선이 잡혔는데 거기서 뭐 세슘의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네. 일반 국민들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바다에까지 이런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좀 많이 요즘에 좀 나오는 말들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려죠. 예. 뭐 제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그 사고 당시서부터 예. 일본에서 이제 그 바깥에 해수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가두리처럼 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영역이 있고요. 네네. 내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0km 떨어진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km 바깥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해에는 그 사고 났을 때 오염수를 많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해는 아예 우리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제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못하도록 이제 해놨고, 네. 그래서 내해가 있고 이제 20km 반경이 있고 이제 네. 어로 활동은 그 바깥에서 하는데요. 네. 사실 2013년 뭐 이런 때에서도 그 매 월별로 이제 거기서 잡힌 물고기들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네. 쭉 예.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13년경서부터는 20km 바깥에서는 오염도 높은 그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km 안쪽에는 간간히 이제 잡히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잡히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우럭기 잡혔는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도상에서는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그 내에 그 가두리 천원 안에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뭐 어로 활동을 해서 이제 뭐 어업용으로 잡은 게 아니고 방사선 오염이 얼만큼 나오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링한 것이지 그 물고기가 이제 나갈 우려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물고기와 지금 방류하겠다는 물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죠. 방류하겠다는 물은 깨끗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네. 배출 제한치 이하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에 따라서 애초에 시작이 달랐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근데 이게 홍콩에서는 어쨌든 이게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겠다, 뭐 강화하겠다는 뭐 자체적인 노력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장비를 새로운 걸 좀 활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몰라서 알파, 베타 방사선량까지 측정을 하겠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뭐 좀 더 정밀하게 뭐 뭔가가 측정이 되는 걸까요?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방출하는 방사선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 보통 이제 알파, 또 베타, 그다음에 감마, 중성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중성자를 배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인데 사실은 뭐 이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로 뭐 공간 방사선, 대기 중에 있는 환경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수에 있는 방사선, 그다음에 아침에 어시장에 가서 물고기 그날 잡힌 거 갖다가 이제 검사하는 활동을 2001년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 앱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130몇 군데의 공간 방사능 측정한 거는 핸드폰 앱으로 딱 보시면은 우리 동네가 방사선이 얼마큼이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앱에서 보시면은 이제 바닷물에서 이제 세슘이라든지 이런 거 네. 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한 결과도 있고요.
더 자세한 거 보시고 싶으면 그 앱을 만든 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데 홈페이지 가시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검사한 보고서들이 이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네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당시에도 네. 굉장히 많은 방류를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측정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정부는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안전하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안심을 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측정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네네. 샘플링 하는 거를 지금 한 40군데서 하고 있는데 네. 뭐 한 80군데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점도 일본 쪽 가까운 근해에 간다거나 하는 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어쨌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 우리 검사 기준이 국제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뭐 이런들의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좀 비싼 농산물이 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농산물도 정부가 권장하는 뭐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드실 수도 있고 나는 아니다, 나는 좀 걱정이 된다 하면은 좀 더 돈을 내고 유기농을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 잔류 농약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만큼은 이제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저는 별 걱정이 없다. 특히 이제 이건 배출 기준 이하로 만들어서 일본이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라 말아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건 뭐 국가 간에 그 정도 간섭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안심할 수준이지만 그래도 불안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횟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기적으로 더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방류 시점에 맞춰서 좀 더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